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파워시황, 일주일의 마지막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예, 미국 증시 보면서 또 빠졌네요. 예, 또란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는 어려운데, 미국 시장은 완전히 그냥 심리가 그냥 허블레한 모습들 쪽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일단 바로 나스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뭐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일봉상의 분위기도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쭉 하락했다 들어오게 되면 약간 단기 평선 안쪽으로 같이 탁탁 쳐주면서 그래도 갔다 밀렸다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전혀 힘이 없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8,000대 근접까지는 들어왔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과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아직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빅스 지수 보면서 여전히 미국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내용들과는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선 들어왔다가 살짝 살짝 살려는 드릴게 그러고 빠질 줄 알았더니 살려는 드릴게는커녕 그냥 의리라 우리 다 죽어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는 게 참 힘이 없구나 라는 쪽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주봉상으로도 중요한 지지권 이탈합니다. 17,590 그러니까 17,500선 이상으로 지금 내일 그러니까 하루 남았죠. 이번 주에 여기까지 끌어놓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또 밀릴 거를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정확하게는 17,000 볼까요? 550이네요. 예. 17550 이게 주봉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지권인데 와 18,000, 19,000 얘기하다가 17,000대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좀 그러네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3% 빠졌어요. 고점권 대비해서 그렇게 나오는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미국의 현실이구나. 미국도 그렇게 좋다는 세계 최강의 증시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정부 구성되고 거기서 압박이 어떻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는구나. 그만큼 위험 자산은 무섭구나. 한쪽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하나 이거만 볼까요? 계속 강조드리면서 보는 거. 이 빅스 지수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제가 빅스 지수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상적인 좀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 패턴이 아닙니다. 쭉 갔다가 바로 확인하고 조정 나오는 이런 조정 마무리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보면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의 하락 패턴과도 똑같이 연결돼 있고 거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게뭐 콜옵션, 풋옵션과의 관계와 영향권도 있겠지만 중간에 채권이 들어갑니다. 채권 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하락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돈을 충분히 현금화를 만들어내서 주식하고 현금 비율을 좀 갖춰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 보는데 현금 비율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쪽에 대해서 이걸 팔고 넘어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가냐면 채권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빅스 지수의 변화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쪽도 이해는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일단 반등이나 살짝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현금이 없는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 이걸 매도를 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악순환이 벌어진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 다 됐다고 매수를 한다고요. 예. 만약 아주 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슬라 하락하니까 100주 살 거야. 추가로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뭐 5주, 10주, 10주도 좀 많아요. 지금은요. 한 5주. 뭐 한 요 밑으로 살살살 모아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 시장이 싸다. 왜 싸다라고 논리를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13% 빠졌으니까 이게 싸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밸류가 저 극한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싸다라는 논리로 보기는 좀 어렵죠. 얼만큼 마무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싸 보인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 그거보다는 지금 정황을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빅스는 20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제대로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방을 마무리 지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러고 나가다가 혹시 이런 거 한번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뭐
두 주, 세 주, 뭐 이런 식으로 사다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오케이, 기회가 왔어. 라는 쪽에서 그때는 뭐 2, 30주를 사보든가 이렇게 돼가는 게 더 맞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상태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빅스를 본다 그러면은 뭐 큰 게 하나 나와야 돼요. 이런 뻘건 게. 그러니까 즉 미국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20대까지를 밑으로 밀려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아까 보셨던 17,550 이런 쪽까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야 반등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고 있다. 그 길을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지. 너무 먼저 액션을 취하다간 아시죠? 변동성 큰 장에서 뭐 액션을 취해서 내가 예측을 해서 대응한다. 그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내용들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눈길이 가는 게 다른 거보다 드디어 금이 금이 지금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것들은 3,0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금 3,000달러, 구리 1.4%, 이것도 조금 있으면 5달러 찍겠습니다. 원자재 쪽에서 금은 뭐 이제 당연히 불확실성 회피하려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구리가 강세로 보인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달러가 강세로 약간 반전됐는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계속 강하다? 이런 쪽들은 구리 자체적인 어떤 시각들의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할 거고 구리가 왜 올라요? 왜라고 보기보다 시장 현상들이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켰을 때 그러면 오른 구리 가격만큼 또 생산 업체들은 그러니까 전력기기나 전선이나 이런 쪽들은 다 가격을 또 추가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근거까지 본다 그러면 이쪽들이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당장은 뭐 제가 매매한다고 해서 작은 종목들 매매하는 거 특히 여기서 아직까지는 풍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인기가 되게 많고 또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근간은 그러면 방산 만들면 뭐합니까? 자주포 전차 만들면 뭐합니까? 포는 탄약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풍산에 대한 위치나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봤거든요. 다른 것들 막 갈 때 한국항공우주 덜 갔다, 풍산 덜 갔다라고 보는데 한국항공우주 그렇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하반기에 좀 강하게 갈 걸 지금 상반기에 좀 땡겨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풍산은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일단 눈길은 가고 봐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곡물가도 오히려 강세로 가고 있다. 달러 강세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 분위기 안 좋고요. 8만대 테스트 나오고 있고 금리는 소폭 빠지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부담감이 크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4.1대를 또 훅 밀리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또 금리 빠지는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일련의 사태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제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쪽까지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관세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약간 경기 불안을 조정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그 다음에 연준이 말 안 듣는 연준이 내 말을 듣겠지 이런 쪽들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좀 약간 더 자극시키는 것들 경기를 자극하는 요인들을 살짝 보여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경기 위축 요인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잘 안 빠지고 지금 현재 PPI 발표가 됐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2월달 CPI도 살짝 꺾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PC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관세 전이다 보니까 관세 전에 나오는 거 시행 전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관세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물건 빨리 수입하다가 빨리 팔아. 그래서 약간 회전율은 높아집니다. 회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간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들의 흐름들로 본다 그러면 그건 이해. 하지만 앞으로 3월달 적어도 4월 2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4월 2일을 달고 삽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에이프릴 세컨드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됐었을 때 변화, 그럼 그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 보게 되면 3월달부터는 물가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심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게 전혀 시장에 반영을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이어질 FOMC에서도 전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이게 무슨 물가가 안정되는 거야? 그런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모습들 쪽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0.6%면 선방한 거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미국은 애플이 많이 빠진 거고 애플이 좌지우지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그동안 좀 많이 먼저 밀렸다는 IT 기술주 쪽들은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좀 있네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쪽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 내부의 이런 쪽들이 덜 빠진다 그러면 약간 버틸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과 함께 뭐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겠죠. 네, 지금 불안 심리 관련된 쪽에 관세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고 어쨌든 이유가 우리도 너희 미국이 관세 올렸으니까 우리도 관세 올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지금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주류면 뭐냐면 그거죠. 위스키 그리고 또 지금 와인 이런 쪽인데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독일 맥주 이런 거는 미국에 많이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장 수입품이 많은 게 프랑스 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타겟을 딱 해서 프랑스 너네 좀 뻣뻣하네 그러면서 좀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다음에는 독일 쪽을 공략하겠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관세 정책이라는 게 이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투자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또 하나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부터 무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아직 임시 예산안 관련된 쪽에서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까지 아직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한 쪽들인데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셧다운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하원까지는 통과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근데 임시 예산안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그래요. 국방비 늘리고 있고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 추방하는데 예산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좋아할까요, 과연? 네, 좋아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53명 쪽에서 공화당 의원이 강해지고 있고 47명 중에서 7명을 데리고 민주당 쪽에서 와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트럼프라고 하게 되면 아주 학을 띠는 분위기인데 이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것도 정치적인 건다 보니까 그게 좀 확인이 돼서 다음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또 일로 들어왔죠. 그나마 엔비디아가 선방했습니다. 장중에도 좀 상승적으로 약간 가닥을 잡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UAE가 DAE 쪽으로 그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쪽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물량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GTC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인텔이 급등합니다. 제가 차마 인텔 매수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또 쭉 갔다가 또 흔들려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관점을 본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M&A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본 쪽이 어디냐? 인텔입니다, 당연히. 왜냐면 비싸게 나 팔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피인수회사가 높지. 인수회사가 높겠습니까? TSMC 빠지는 거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버텼는데 그럼 TSMC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과연? 네, 부담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TSMC는 더 싸게 살 자리를 봐야 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3%대 또 빠졌습니다. 요거 내용들은 나쁘지 않아요. 바이두와 협력해서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FSD를 강화하겠다.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서는 데이터를 모두 다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해서 그 바이두와 협력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유수 업체가 약간 좀 거민치 같은 선생님이 테슬라 FSD랑 바이두나 지금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가 얘기하는 거는 9대1로 얘기합니다. 테슬라 승 9, 나머지 중국 업체들 1. 아직 우리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테슬라 FSD라고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자율주행 쪽들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신호 그냥 무정차 통과 뭐 그러면서 인식하는데 아직까지 라이더의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 쪽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가지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는 테슬라를 보고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얘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 빠지게 되면 다 귀등에도 안 들러오는 게 지금 현실이죠. 테슬라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는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테슬라 자리 볼까요? 지금 자리 극한의 하락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돌립니다. 돌리게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까지 단기 격도는 좀 살짝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뭐 200, 요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는 이런 자리들은 사는 게 맞습니다. 샀다가 지금 거의 여기 들어왔다가 한 250달러 때 저도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짧게 단기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치고받고 해야 될 그럴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실 때 그래도 저점은 또 안겠다. 휴 다행이다.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밖에 또 애플이 문제죠. 애플에 대한 자신감. 애플이 잘 버텼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다가 이게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버티다가 하락하는 종목 볼까요? 메타 4.6% 빠지죠. 이런 쪽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경기 불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쪽들 다 타격을 받습니다. 유통주죠. 오히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쪽들은 오히려 빠르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그냥 이런 그 중형 마트가 있고 거기다가 좀 완전히 저가형 쪽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고소득층도 이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쪽으로 얘기되죠. 저희가 얘기하는 마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이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슬슬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쪽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어제 또 나왔던 것들 보게 되면 중국 쪽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알리바바 강했고요. 판도도, 진동닷컴 이런 쪽들 중국 쪽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항생테크, 하이테크 쪽들은 여전히 강하고 미국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어제 나왔던 기사, 그저께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빠르게 서학개미들도 약간 좀 줄이고 중학개미로 가는 과정들이 또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3월달까지만 해도 2천억 대가 넘었다든가 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에 맞게 먼저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죠. 차라리 전 개인적으로 뭐 작년부터 홍콩 항생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드렸던 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뭐 미국은 기다리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한국을 팔아다가 미국으로 가시는 경향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은 기다려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어떻게 만들었지나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워시황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만 되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예측하면 안 되는데 설레발을 치면 안 되는데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올 때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대안을 찾겠죠. 시장의 대안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오히려 돈을 푸는 나라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팔란티어도 재미가 없고 거기다가 또 AI가 어제는 보니까 AI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쪽들이 더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 쪽의 분위기고 게다가 지금 이것도 양자 컴퓨터는 좀 다르네요.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개발했네라고 해서 나왔던 것 때문에 더 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들은 그냥 그렇게 할게요. 양자 쪽들은 그냥 ETF 사고 마세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ETF로 대응하고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주개발 쪽도 하락했고 게다가 또 오히려 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지수가 밀리게 되면 그동안에 성장주로 바라봤던 테마들은 다 같이 똑같이 밀립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경기 방어 쪽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딱 아까 보셨던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제약 쪽 강했고 유틸리티 쪽 강했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업체들은 오히려 선방합니다. 이런 걸 따라오게 되면 국내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력 관련된 전력기기 쪽들요. 그런 쪽에서 구리 업체 또 구리 가격들 강하다 보니까 구리 금가격 상승에
강했고 이런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EU 방위비 확대 쪽으로 로키드 마틴 노스루크로만 이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EU가 이쪽 미국 쪽에 물 좀 주문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재건한다 한 쪽이고 재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라인메탈이 실적 발표됐습니다. 이거 미국의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 4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집중돼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 유력한 제가 독일어를 모르겠다 유력한 잠재적 경제자가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잠재적 경제자가 누굴까요? 네. 시장에서는 한국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쪽의 업체들. 그러면은 어제 많이 그러니까 요즘 계속 관심 높게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대충 라인메탈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PER 선행으로 보게 되면 30배 정도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시총 10위에 올랐지만 20배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논리나 아니면 지금 기관에서 움직이는 논리를 보게 되면 이거를 바라보면서 경쟁자까지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20배 중반이면 싼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상대적인 싼 거예요. 주가의 분위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 저희 지금 다 털리고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그래 보자. 그러면은 그것도 대형주 쪽으로 그냥 최근 들어서는 할 거 없고 좀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단타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오늘 손실 보진 않아요. 그쪽으로 버티고 이쪽에 오늘 단타 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요거는 나머지 이렇게 보려고 오는데 이걸 갖다가 장중에 그냥 빠지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중에 해결하고 나오자라고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아요. 이쪽이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서 대형주 쪽에 단타를 치려고 보게 되면 그거는 여지없이 손절 나옵니다. 근데 방산 쪽은 강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인가? 라는 쪽에서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반도체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움직일 때 시속 게임으로 움직이는 이런 쪽들도 같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런 쪽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어제 저희가 보면서 요 단계 그래서 갭을 좀 메꾸면서 힘내면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꿈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본다 봅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첫째 들어왔습니다. 요 안쪽으로. 그래서 2600선 들어와서 한 건 딱 터치하고 좋은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잡게 장중에 선물 매수를 해서 나 사나 안 사나 궁금하지 그러고 이제 바로 또 오후장까지 선물 매도를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밑에 지금 그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도 밑에 지지권들이 강력해요. 지금 보게 되면 2560선 그리고 또 2530선 이건 어제도 말씀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2550 밑으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단기 평선, 장기 평선 그리고 이 중기 평선 모두가 다 지금 세 개가 모여 있는 입장 쪽에서 여기는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게 2500 정확하게는 55, 2555입니다. 요게 중요한 또 지금 중심선이고요. 이거를 크게 이탈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출발은 당연히 돌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요게 기준점이 됐고, 지금 그 위쪽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면서 2550선 요 중반을 잘 지지에다가는 민감하게 건드려도 좀 돌았으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요거와 2530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위쪽으로 가면 올라가면 다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지지권들이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2530이 이탈하면서 또 약간 묵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요 자리 2530선 이탈하게 되면 요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뭐 바로 그 다음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현금 올립니다. 단타했던 것들 다 줄여놓고 현금 올려서 일단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또 지난번처럼 2500선 지키고 올라올 거야 라고 그냥 안일하게 대응을 못 하겠습니다. 밀리어도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면 바로 그날 쭉쭉 돌아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이고 힘드네
도저히 못 버티겠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시장에선 저희도 미국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거보다는 일단 버틸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도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지금 반대로 이 자리 730선을 계속 안착시켜야 되는데 올라오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30선이 아직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게 확인되는 걸 좀 보셔야 되겠다. 아래쪽에서 조금 더 눈길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이쪽에서 좀 선방했다가 다시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딱 자리는 위쪽에서 더 강하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동향 보게 되면요. 지금 시간의 종목들은 뭐 거의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지금 이게 어디 갔죠? 예. 지금 예탁금이 조금 빠지고 있고 신용은 살짝 늘어나고 있고 시장 빠지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예탁금이 좀 빠져서 자꾸 미국 쪽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코롱 쪽 여전히 강하네요. 코롱 티슈진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일단 아직 허가 기대감이죠. 근데 이거 그 인보사 관련된 쪽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네요. 네, 이거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나왔다, 주가는 먼저 올랐다, 아시죠? 한국은 세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LS 쪽은 계속 또 눈길이 갑니다. 요거는 이제 호방그룹하고 지분 매입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LS가 약간 또 파생 상품까지도 적자폭이 컸는데도 그래도 그 무시하고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 나온다. 이건 눈길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흔들렸다. 그리고 또 단기 평선 안 깬다 그러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별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락했던 것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 좀 그동안 좀 몰랐던 것들 이게 좀 하락했다는 쪽에서 2차전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어렵고 거기다가 지금 나왔던 LNF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실적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년 동안 실적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느냐,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고 가장 핵심은 이번에는 실적은 돌아가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되면 증자 또 해야 되고 그거를 시장이 받아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기업별로는 이번에 나오고 재무 구조를 좀 봐야 될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일단 그게 잘 지나가기를 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천지 쪽들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직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지금 지난 어제였죠? 어제 나왔던 내용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양자 컴퓨팅 이거를 차라리 그걸 보세요. 이건 솔은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고 뭐 몇 가지 두세 개 있을 겁니다. 그냥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이쪽으로 ETF로 대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들은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좋은 걸로 본다 그러면 그나마 매매할 만한 종목 해보니까 센 종목들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ICTK.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쪽으로 다 대응 못해. 이거 한다가 언제든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차라리 ETF로 보자.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꺾이지가 않네요.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면서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를 갔는데 그냥 와서 자 우리 종합 선물 세트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K9 잠수함 훈련기 로켓 발사 시스템 이거 다 뭡니까? 그냥 하나가 잘하는 것들 많죠. 하나가 세트로 가니까 여기 들어간 회사들이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하나 시스템이죠. 이런 것까지 한다는 쪽에서 여전히 관심은 시장에서 방산이 꺾이지 않는구나 한쪽이고 현대로템 여전히 쉬지가 않아요. 10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4만 원대 본 적이 며칠 전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그냥 끊어먹는 자에 비해 하지만 매매하면 잘 안 다친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 MNC 솔루션 이거는 그냥 상장에 두고 보호예수가 거의 다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나올 게 없다는 쪽으로 솔직히 이렇게 가야 돼요. 회사가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녹여자면 나올 물량 없고 그냥 쭉 달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신고가 종목 중에서 나오는 거 HDC라든가 뭐 코롱이라든가 이런 약간 지주사 중견 지주사 종목들이 좀 세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권 쪽에서 미래에셋증권 요거랑 NH투자증권 쪽을 봐야 되는 게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가치 쪽을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5년짜리 세워놓고 움직이는 쪽이 미래에셋입니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주가가 그나마 낫다는 쪽으로 보면서 계속 소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 메리츠 금융처럼 가야 돼. 그런 같은 M자끼리 미래 메리츠 이런 애들끼리 힘을 내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도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좋아하던 파이어버 프로 잘 가라. 네, 그를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들. 그래서 방산 쪽에서도 중형급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찾아가는 게 저희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움직임이 남다르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에다가 다시 한번 쭉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에서 니네 전기요금 너무 싸 그리고 또 게다가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너무 싼 전기요금 가지고 이렇게 적자폭 키웠다 말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서 뭐 또 갈등까지 법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한국전력엔 고재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또 파워시황에서 언급드렸던 삼성 E&A 잘 갑니다. 그냥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요맘때쯤엔 한한령 해제 얘기 나올 것 같은데라는 쪽에서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지지권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 좀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엔터 쪽이 좀 힘 빠졌는데 여전히 뭐 YG엔터나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다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어제 또 가장 많이 샀네요. 그 사모펀드 쪽에서 뭐가 있나요? 이런 거 단기간에 사모펀드가 많이 샀다 그래서 바로 내일 반응하는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런 자리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호라 이것 봐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기아는 눈길이 갑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도 자동차 뭐 무슨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물 타시거나 비중을 늘릴 때가 맞다. 관세 때문에 좀 위축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쪽에서 펀더멘탈 양호하다는 쪽으로 보면서 말씀드린 기아 쪽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기아 잘 버티고 있는 게 기아 이럴 정도로 아주 실하게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한번 보면서 근데 또 아직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슬그머니 돌아서려고 하는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코롱 티슈닝은 뭐 이제 저 고점이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밖에 약간 실리콘2 파마 리서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들어온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화장품 쪽도 챙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들어온다. 그런 쪽들도 봐야 되겠죠. 화장품은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이 하나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제닉 뭐 자리 왔다가 빠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효자인지 모르겠어요. 올라오게 되면 적정한 자리에서 떨어주거나 비중을 확 줄여주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사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제닉이 저한테는 블랙핑크의 제니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종목들은 일단 오늘도 조금 변화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좀 잘 대응할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오늘 또 빠졌습니다. 불안 심리는 미국이 상당히 격해집니다. 한국은 그만큼은 아닐 거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대 2550선, 30선 이 정도까지는 또 지지권이 있다고 보고 잘 견디기를 또 기원하면서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도 어제는 또 고점에서 쭉 밀리다 보니까 또 계좌 또 아침만 세고 또 다 빠지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지금같이 변동성 큰 장에서는 그냥 쥐고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다. 미국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한국도 보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쭉 끌어올리거나 밑에서 꾹쭉 눌러내리거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잘 돼가게 되면 또 양봉식으로 이쪽으로 쭉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 장중에 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도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발 그냥 꾹 쥐고만 있지 마시고 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변동성 큰 장세는 변동성을 타고 서퍼의 입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요. 챙길 건 챙기고 그리고 길게 할 건 길게 가겠다라고 좀 보시고 하시면서 유연한 계좌의 흐름을 맞춰가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겠다
쪽으로 보시면서 이게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딱 내가 평소에 내가 이거 불타기 하고 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만 갖고 있는 걸 일단 줄여놓고 볼까? 예, 반대로 지금까지 내 습관과 반대로 내 계좌가 좀 제대로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좌의 습관과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잘 보시고 네,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예, 금요일까지 한 주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금요일까지 또 마무리 잘 해주시고 예, 아시죠? 파워 수급에서 주말에 또 보시는 거 약속 예, 또 뵙는 걸로 하시고 예, 오늘 또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힘내시고 주말 마무리 주 금요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